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자, 오늘 먼저 즐거운 상상부터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의 집이에요. 즐거운 따뜻한 집이죠. 근데 여러분이 해외로 여행을 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대학에 입학해서 또 취업에 성공해서 해외여행을 갑니다. 자, 근데 숙박 구하기도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의 집을 빌리기로 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도 우리나라로 여행을 오기로 했어요. 자, 그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내가 너희 나라 가니까 내가 너희 나라에서 머물게. 그럼 너도 우리나라 오니까 우리 집에서 머물러. 아, 우리 집에 차도 있어. 너 써. 너희 집에 차 있네? 나도 써. 라고 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돌아가는 순환 체계가 안 된다면 돈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의 집과 차, 그 외의 것들을 공유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요즘 에어비앤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도 이러한 경제 형태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걸 뭐라고 할까요? 네, 바로 공유 경제라고 합니다.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경제 형태인 공유 경제의 정의와 양면성에 대해서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 경제는 쉐어링 이코노미라고 해가지고 한 번 생산된 제품, 즉 앞에서 봤던 집이나 차 등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러 명이서 공유를 하면서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집으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내가 집을 갖고 있어. 내 집의 소유주인데 내 집을 그냥 내가 여행 간 동안, 어디 간 동안, 내가 비온 동안 그냥 두기보다는 이 집을 빌려준다면은 이 구매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시설이 아니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대여할 수 있고,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집을 빌려줌으로써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비워둔 시간에 그냥 월세를 내고 세금을 내고 전기세나 이런 걸 내는 게 아니라 구매자가 들어옴으로써 집에 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생산된 집이나 차 같은 제품을 여러 명이서 공유를 하면서 소유자는 효율을 높이고 구매자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게 공유 경제인 거죠. 즉, 한 번 생산된 자원을 나눠 쓰면서 자원에 대한 효율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공유 경제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먼저 에어비앤비입니다. 아마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이나 최근 국내로 여행 다녀오신 분들도 에어비앤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보셨을 텐데요.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려서 다른 사람의 집에 살아보는 거죠. 이 에어비앤비 광고가 여행은 살아보는 거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여행 가서 실제로 숙박업체가 아닌 실제 타인의 집에서 돈을 내고 빌려서 저렴한 가격으로 살면서 이 여행을 조금 더 즐길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에어비앤비입니다. 또 카쉐어링도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죠. 여러 대의 차가 있고 이 차를 필요할 때만 시간별로 비용을 지불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현재 갖고 있는 차를 그냥 두면서 세금만 내거나 돈을 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으로써 그 차 이용에 대한 돈을 벌면서 효율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는 거죠. 최근 책을 공유하는 이런 커뮤니티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내가 이미 읽은 책을 그냥 집에 묵혀두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서 그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집, 차, 책 등 다양한 것에 대한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 공유 경제 너무 좋은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안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사업과의 마찰입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 택시 기사님들 파업하신 거 보셨죠? 왜냐면 카카오에서 카풀을 진행을 하면서 내가 현재 차를 몰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집까지 가는 길에 네가 있으니까 내가 널 태워줘서 갈게. 대신 택시보다 저렴하게 돈을 내 라고 하는 카풀이 활성화가 되면서 택시 기사님들이 그러면은 내가 원래 그 일을 택시가 하는 일인데 카풀이 하게 되면 내 일자리, 내 수익은 누가 보장하냐 하면서 시위를 진행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기존 사업과의 마찰,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기존 호텔 같은 숙박업체에서 굉장히 반대하면서 나올 수 있죠. 왜? 이렇게 에어비앤비 집을 돌리기 시작한다면 숙박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공실률이 높아지게 돼서 수익을 얻지 못하니까 이렇게 공유 경제에 대해서 기존 사업과 호텔 또는 택시 기사님처럼 기존 사업과의 마찰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거래에 대한 위험성과 제도가 미비하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나라로 생각을 해볼까요? 언제나 평화로운 중고나라 해가지고 중고나라 사기 관련된 글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요.
왜냐면은 인터넷으로만 거래를 하고 핸드폰으로만 거래를 하니까 이 정보에 대해서 확실히 이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히 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거래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알려주는 정보만 내가 알 수 있고 이 정보가 정말 제대로 된 정보인지 아닌지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보 비대칭성이 굉장히 높고요. 공급자와 수요자 제대로 서로에 대해서 판별하기도 어렵고 만약에 사기를 당했을 때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래 보호 제도 역시 미비합니다. 우리 집으로 할게요. 내가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기로 해서 그 나라의 어떤 집을 에어비앤비를 통해 빌리기로 했어요. 근데 이 집이 사진으로 봤을 땐 굉장히 넓고 쾌적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렇지 않고 좁고 쾌적하지 않고 더럽고 이런다면은 정보 비대칭성에 의해 나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공유경제 같은 경우에 이런 위험성도 같이 이게 숨어져 있었습니다. 에어비앤비에 실제로 얼마 전에 몰카가 발견이 돼서 논란이 됐었고요. 또 카풀 같은 경우에는 카풀 크루의 범죄 경력을 알 수 없어 성추행 사건도 카풀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용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자라고 하면서 택시 기사님들이 파업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카풀을 이용하게 됐을 택시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만한 절차를 거쳐서 택시를 운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안전이 확보가 되고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지만 카풀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가격에 이용은 할 수 있지만 그만큼의 보호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온갖 다양한 위험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 공유경제가 아직은 활성화되면 안 된다라는 의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유경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탈세 방지와 같은 철저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에어비앤비를 통해 수익을 얻거나 혹은 카쉐어링 혹은 카풀을 통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 탈세를 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의 돈을 벌었지만 아직 이거에 대한 제도가 정확히 마련이 되어 있지가 않아서 탈세의 위험이 있고요. 또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고 기존 사업자와 타협을 해야 한다는 것이 또 다른 결론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몰카나 그 외에 다양한 위험들, 카풀 크루에 대한 성범죄나 그 외에 범죄 이력이 조회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위험성을 갖고 소비자가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 비대칭성이나 온갖 위험에 대해서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하며 또 기존 사업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협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회 타협과 제도가 마련이 되어서 공유경제라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만의 흐름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유주는 효율성을 높이고 구매자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하여서 공유경제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누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공유경제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공유경제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이용해 봤을 법한 내용들입니다. 이걸 보시면서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할지 같이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공유경제 산업을 또 할 수 있을지라고 생각도 해보신다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이 또다시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